드디어 나는 솔로 25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니 이번 화가 역대급으로 노잼이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저희는 항상 재밌게 보잖아요. 네. 저는 이번 화를 보고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심을 버리면 진정한 짝을 만날 수 없다. 아니구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짝을 만날 수 없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번 기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보였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랑을 가지고 갑질하지 말자입니다. 이번 회는 마지막 회차였잖아요. 최종 마지막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날 최종 선택을 했는데 이전 기수에서 나오지 않았던 좀 신선하기도 하지만 어이없는 장면들이 좀 나왔거든요. 일단 처음은 어디부터 얘기할까요? 현숙? 영철? 영철, 현숙, 영숙 이 세 명의 삼각관계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현숙님은 저희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조건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영철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둘 중 하나를 결정을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영철이 선택하는 순간이었잖아요. 남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숙님의 조건을 절대 영철이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수한테 가라, 영숙님한테 가야지 커플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철님이 현숙님을 지나쳐서 영숙님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제 정신 차렸구나, 둘이 잘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영숙님한테 이따 얘기하자, 뭐 엉뚱한 헛소리를 막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현숙님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 인터뷰에서는 이거는 뭐 영숙님한테 예의를 지킨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더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예, 이 뭐냐면은 본인이 욕심 부리고 보험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의예요? 상대한테 다른 여자 선택할 거면서 이따가 너랑 또 얘기하자, 그 보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그런 거지. 어이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현숙님하고 본인이 만약에 잘 되는 것 같이 느꼈어. 그럼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자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고, 그거를 예의라고 포장하면 안 되고. 저는 영철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게, 두 명이 다 보는 상황에서 자꾸 그렇게 간보는 행동을 대놓고 하는 게 진짜 새로운 타입의 빌런이 아닌가. 그 사람 생각에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특이한 사람이면서 참 비호감 짓을 사서 한다, 이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영철이 현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영철이 이제 농담한답시고 자꾸 손 잡은 거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썸님이 계속 와우 막 이랬잖아요. 네. 왜 그러셨어요? 물어봤잖아요. 뭐 나랑 손 잡을래? 근데 현숙은 사귀지도 않는 사이인데 손을 잡는 거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근데 뭐 얼떨결에 잡았어. 근데 나중에서 너 손이 좀 건조하더라, 핸드크림 좀 발라야 될 것 같아, 이러면 기분 나쁘죠. 약간 서기록 당하는 느낌? 남자친구도 아니면서. 그리고 본인이 네, 원하는 스킨십도 내가 아니었는데. 원해서 잡은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왜 하나. 근데 저희가 이거 보고 나서 못 참고 라방도 봤잖아요. 네. 거기서 영철님이 손 잡은 것 때문에 주선자들한테 소개팅이 싹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여자들 보기에 되게 극혐인 그쵸. 거구나, 그런 행동들이. 그쵸. 그래서 되게 막 옆에서 극혐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둘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현숙님도 마지막 데이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옷을 좀 힘주고 나왔어요. 본인도 이제 마지막 데이트니까 힘주고 나왔는데, 웃긴 게 뭐냐면 절대 속마음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영철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운을 막 띄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응해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입을 꾹 담고 웃고만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답답해 죽겠는데, 솔직히 이 장면에서는 영철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현숙님이 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안 커지는 걸 면대면으로 얘기를 못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제가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절대 나 같으면 안 만난다, 이런 스타일. 예, 조건을 이렇게 따지는 거.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런 유형도 안 만나요. 뭐냐면 이게 본인 손으로 포기하긴 싫은 거예요. 본인 손으로 직접 포기하기 싫으니까 상대가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저러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일부러? 예, 결국 여기서도 이렇게 됐잖아요. 영철님이 지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철님도, 그러니까 물론 영철님이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도 많지만 현숙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죽을 맛인 거죠.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자도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신호도 안 주고 웃고만 있고 본인이 대충 얘기를 해도 안 해주니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게 잘 돼가는 거야 많은 거야 하면서 속만 끓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유형들은 막말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시원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 순간에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고민만 하고 밤잠만 설치게 만드는 유형이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 만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죠. 답답하고 결국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자책으로 가거든요. 제가 보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생각이 좀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다 보면 둘 중 하나로 가요.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나를 탓하거나. 저는 살짝 저를 탓하는 타입이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사람은 저는 좋은 이성 배우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타입,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나?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나? 이렇게 고민을 자꾸 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내가 뭐 업무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나 만나야 되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지인 관계일 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만들면 저는 과감하게 관계를 끊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데 심지어 배우자나 이성 친구면 더 안 될 거잖아요. 내가 좋으려고 만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들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별로다. 환장할 것 같아. 상대 입장에서. 차라리 저처럼 말 많은 게 낫죠. 네. 이렇게 갑자기 어필을.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래서 영철이가 여기까지는 좀 불쌍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본인이 불쌍하고 본인 편을 들어줄 틈을 안 만들어요. 영철님이 복귀해서 이제 영숙님하고 이제 단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첫 마디부터가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더 별로였어요. 최악이었어요. 영숙님한테 뭐라고 했냐? 네가 현숙을 앞지른다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지 않냐? 뭐 이러는 거예요. 와, 되게 순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거였어요. 왜 나한테 기분 나쁜 티네? 이거였거든요. 이거 보고 느낀 게 뭐냐? 현숙이 앞에서 빌빌거리면서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갑자기 영숙님 앞에서 센 척하는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극혐인 거예요. 같은 남자 입장에서 영철님이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강약 약강의 모습,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애를 하는 입장인 현숙 앞에서는 을처럼 행동하다가, 뭔가 나는 큰 관심은 없는데 얘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네? 하고서 뭔가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앞에서 영철님이 좀 불쌍하다, 답답하겠다고 했던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어떠셨어요? 역시 영철 같구나 했죠. 이 장면이랑 라만까지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영숙님이 성격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철님이 제가 봤을 때 영숙님을 놓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분이 확 상해서 저 같으면 앞으로 말도 안 걸었을 것 같거든요. 쏘님 어떠세요? 저도 안 볼 것 같아요 앞으로. 누가 봐도 영철이 미안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네가 나한테 화내?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왜 나한테 화내니?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뭐야 얘? 나는 그럴 것 같거든요. 뭐 얼마나 지가 잘났길래 저래?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둥글둥글하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여기서 영철을 배려해줬어요. 영숙은. 영숙은 현숙하고 영철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나 때문에 헷갈려? 그러면은 나는 오빠 동생 사이로 선을 그어줄게, 현숙이랑 잘해,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숙님이 성격이 진짜 좋다, 쿨하시다, 이런 게 쿨한 거 아닌가. 매너 있고. 네, 매너도 있고 이런 게 쿨한 게 아닌가. 이런 게 배려지.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관계를 정리해주는 게 배려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 만나보고 와봐. 속마음은 어차피 너랑 안 될 거야. 내가 위야. 이거잖아. 이거는 그냥 허세고 오만함이고 그냥 갑질이지. 어쨌든 간에 그러고 잘 해줬는데, 영철님은 여기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밖에서 만나자.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와, 그렇게 얘기하면은 영숙님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했겠죠? 왜냐면은 나랑 만약에 잘 돼가도 다른 여자한테 또 이럴지 어떻게 알아? 틈만 나면 이렇게, 틈만 보이면은 어떻게든 만나려고 막 하는데,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저는 밖에서 자꾸 만나자고 뭐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낯설에서 이번 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솔로가 그냥 연애하라고 대놓고 가둬놓고선, 그리고 안에서는 어쨌든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5박 6일이나 붙어 있었는데도 안 되는데 밖에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밖에 괜찮은 남자 여자가 한둘이겠어요.
안에서 거기서 안 됐으면 밖에서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밖에서 이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와야지. 야, 일단은 밖에서 우리 좀 더 만나보자. 뭐 그냥 지인으로 만날 수는 있는데 안에서도 안 되는데 밖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그 사생활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도 일해야 되고 밖에 생활 루틴이 있는데 여기는 눈 뜨고 잘 때까지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됐는데 어떻게 돼요? 이런 행동만 봐도 영철님이 뭐 본인은 뭐 진정한 짝을 만나러 왔고 뭐 배우자를 만나러 왔는데 뭐 잘 안 됐다 이런 말들이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누구라도 만들고 싶은 욕망과 목적만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진정성 있게 이성을 내 배우자를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동들이 건수만 생기면 만나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나 상관없다는 거잖아 이게.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까지는 영철님이 결국 지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쥐지쳤어요. 현숙님한테 얘기하자고 하더니 네가 말한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우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현숙님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어. 네, 여기서조차 뭔가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네.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아니 내일 얘기하자도 아니야. 알았어 내일 열심히 하자. 아까 제가 저랬으면 전 밤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속이 막 타들어가가지고 진짜 상대편을 답답하게 만들고 진짜 속 끓게 만드는 사람. 본인은 두 발 뻗고 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현숙님의 태도를 보면 뭐냐면 내가 끝낸 거 아니고 네가 끝낸 거다 맞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는 마음 편한 거야. 네가 끝낸 거잖아. 근데 상대편은 워낙 답을 안 주고 답답하게 하니까 야 이러면 우리 안 될 것 같아 한 건데 거기서까지 얘기 안 하면서 너 끝난다고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와 나서 이것도 보면서 영철님이 좀 불쌍하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뭐 되게 배려를 하고 이기적이지 못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마음이 나는 계속 고민을 했고 결정을 못한 상태였는데 그 전에 상대편이 끝낸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동 자체가 이기적이고 상대편을 속태우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못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대편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메말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해주면서 그게 어떻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번 만나봐 데이트 한번 하고 와봐 이게 배려예요? 그런 것들은 배려가 아니란 말이죠. 회피하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얘랑 나중에 골라봐 이거잖아요. 그죠? 나는 너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지도 모르겠거든? 근데 얘가 너한테 관심 있다고 하니까 네가 얘네 둘 만나보고 결정 지어줘. 이게 무슨 배려예요. 책임 회피지. 본인이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내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 100% 맞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든가. 진짜 그렇게 하든가. 안 맞으면 칼같이 잘라내든가요.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조금 부족해도 받아들이든가. 내일이 당장 결정하는 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학교 다니는데 시험 전날이에요. 근데 교수가 시험 범위 안 알려줘. 그럼 어떡해요? 뭐 전공 서적 다 공부할 거예요? 아니잖아. 제가 봤을 때 현숙님은 그런 상황 되면 교수님한테 가서 따져 물을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손해보는 건 절대 못 참으니까. 본인은 그럴 거예요 아마.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현숙님은 상대를 탓할 거예요. 왜 얘기 안 해주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게 어떤 게 이기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대 입장이 돼도 그걸 배려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면 많은 걸 깨우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당했을 때 기분 나쁜 것 같으면 상대한테도 안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한 건데 어렵죠. 제가 봤을 때 현숙님은 남자가 저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뭐라고 할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는 배려를 했다. 이기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얘기다. 만약에 현숙님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영철님은 선택을 했을까? 그쵸? 그래도. 맞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영철님이 아쉬워서 한 번 더 얘기해보자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현숙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데이트 몇 번 했잖아요. 그리고 둘이서 단둘이 얘기한 시간도 많았고 거기서 그냥 자기 속마음 자기가 얘기하고 전달하면 그만인 거지 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충분히 있었죠. 넘쳤죠. 네. 그리고 저는 데이트를 몇 번 했으면 달라졌을까 서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은 이럴 수 있는데 서로 잘 될 거였으면은 한 번만 데이트해도 그냥 확 가요 사람이. 뭐 상철이랑 순자는 서로 데이트 많이 해가지고 서로 확신을 얻었어요. 서로 그냥 한번 찍고 한 다음에 둘 다 그냥 바로 직진해가지고 끝났는데 영식님은 뭐 미경님하고 데이트 많이 해가지고 직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데이트 한 번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본인 조건에 영철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 그걸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그리고 갑자기 울어요.
왜 그래서 그런지 왜 모르겠어. 울면서 자기가 갑자기 막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전혀 우는데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마지막 되니까 이제 속마음이라고 얘기해준 게 이런 거니까 영철이 본인 잘못이라고 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현숙님이 뭐 랜덤 데이트 때 둘이 데이트했으면 달라졌을까? 뭐 이렇게 하니까 영철이가 아 내가 선택할 수 있었을 때 옥수님 대신에 현숙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영철이 막 미안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이라도 선택하면 되잖아. 아쉬우면. 네. 어차피 선택 안 할 거면서 왜 우는 거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였으면 진짜 다른 분들 하는 것처럼 아 내가 여기서는 좀 우리가 시간이 부족했다. 밖에서 좀 더 알아보자.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은 끝까지 안 하잖아. 뭔 포인트에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보고 무슨 결론이 났냐? 왜 우느냐? 본인도 본인 마음을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자기도 모를 거다. 스스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람이고 욕심은 이만큼인데 그 욕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이고 욕심만 많고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상대 입장에서 미쳐요. 본인도 본인 감정을 모르겠고 생각도 모르겠는데 그 상대편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감정을 모르는데 상대편이 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 주겠어요? 헛다리 짚게 만들고.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남을 너무 배려했다, 뭐 내가 이기적으로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아니 고민하는 것도 어느 정도를 해야지. 최종 선택하기 전날까지 계속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게 그 자체가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상대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내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내 욕심 채우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내가 포기하긴 싫고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고 상대는 애타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그게 이기적인 행동이죠.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황당한 게 왜 내가 이기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물론 이기적일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기적인 부분이 있고 다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황당한 거예요.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마지막까지 계속 지고 있잖아요 영철을.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이기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마지막에 선택할 때도 다음부턴 제가 더 이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욕심이 많나 봐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 욕심 많네 하면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보는 본인의 행동이랑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행동이 매칭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기적인 사람이야. 네가 무슨 배려를 하니. 이렇게 질타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속으로. 아니 뭐가 배려라는 거야 저게. 누굴 배려했다는 거야. 영철 저렇게 속타 죽는데. 현숙님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현숙님의 조건에 전부 맞는 남자는 그나마 상철님 정도였어요. 이번 기수 남자들 중에. 근데 상철님은 현숙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나마 본인이 외모에 마음에 드는 거는 영철님 뿐이었어요. 근데 그 영철님의 나머지 조건은 본인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현숙님이. 그러니까 현숙님하고 될 가능성이 있는 남자는 제로예요. 상철님은 순자님한테 갔으니까. 그래도 영철님이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붙잡고 있다가 결국 조건 때문에 본인이 선택 안 한 거고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사족을 붙일 게 없어요. 내가 이기적이니 배려심이 많았니 뭐 어쩌고저쩌고가 없어요. 상철님이 만약에 본인한테 마음을 표현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예 여지를 안 주고 딱 잘라버리니까 본인도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던 거죠. 나머지는 조건에 다 안 차니까.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막 쓸데없는 사족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현숙님이 원하는 남자 조건이 어떤 조건이구나 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나마 외모는 마음에 들었던 영철님도 현숙님하고 끝까지 교감을 했고 근데 현숙님이 끝까지 질질 끌다가 선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한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선택할 때 막 영철님이 자책하면서 울고 막 슬픈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처럼 마무리가 됐는데 영철님도 현숙님하고 안 된 게 적어도 그 둘의 관계에서는 영철님이 어떻게 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분이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었다. 애초에 현숙님은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소한 말실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 말투나 행동 이런 거에 되게 크게 따지지만 인간을 보니까. 근데 현숙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철이 뭐 크고 작은 실수했다고 해서 안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조건부터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진짜 국가대표 감독 되는 거 아닌 이상에 될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으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영철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숙님한테 동네에서 보자 이러면서 추파를 끝까지 날려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영철님이 반성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영숙님이 만만하세요? 본인한테 뭐 호감 표시하니까 만만하고 쉬운 여자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현숙님하고 관계에선 반성할 게 없고 애초에 본인은 안 될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랑 본인한테 호감을 표현해준 영숙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고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영숙님이 성격이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